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유연하게 말을 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가 마냥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자꾸만 꺾고 꺾어서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경우의 수를 만들고 또 그 경우의 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또 대입하다 보면 결국은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 시장에 왜 중요할까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부분에서 중요할 수 있죠.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하락은 한때 유행했던 예금성 자산이 이탈될 수 있게 만들겠죠. 물론 은행은 예금금리가 줄어들고 대출금리가 하락해도 그 마진의 영역은 어쨌든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손실은 아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바깥으로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하락, 금리 인하는 코인이나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절대적인 평균 값으로 보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오히려 가격 폭락이 나온 횟수와 평균 값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를 더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번에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도 시장은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건 사실 미국이 억지로 끌어모은 강달러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달러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나스닥 차트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큼직큼직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만 보면은요, 2001년에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여파로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저점까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면 거의 60%에 가까운 하락이 한번 나왔고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9월부터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때도 고점에서 대차원 보면은 이렇게 한 5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3번의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의 시기를 겹쳐서 지나고 있는 지금인데, 사실상 시장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블을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조금은 비정상적이다 혹은 일상적이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연준의 목표는 소비자 물가 2%가 당초 목표였는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사실상 연준의 물가 2% 목표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3% 목표치를 달성하고 이제는 고용시장의 악화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쯤에서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의 발권력을 가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버블이나 투자 시장의 버블이 빠져버리게 되죠.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인자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 하락이 동반됐을 때, 쉽게 말해서 시장에 풀린 달러의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죠. 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의 숨통을 조이는 유지 기간이 우리가 겪어온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지 기간에 연준은 경기 침체를 유도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적합한 치료제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상단에 유지시킨 채 버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를 인정하거나 경기 침체가 매우 소프트하게 오거나 했을 때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금리 인하가 오게 됩니다. 항상 이러한 루트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해서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아주 약한 상태로 진행이 돼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라고 많이들 해석하시는데 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지수가 최근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법 버텨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5년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사실상 감소 추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여지고 있죠. 거기에 트럼프의 여러 광폭 행보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상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러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 금리 인상 시기부터 현재까지 연준의 스탠스는 높은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피벗 사이클의 초입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한 금리 결정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고용이 강해지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다.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된다. 고용이 약해지고 실업률이 급증하면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역설적인 시간이 찾아오게 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 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금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고 위축되었을 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나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 다들 하늘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리스크를 좀 상정하고 투자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코인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주셔야 될 빅3 한번 꼽아보자면 당연히 비트, 이더, 리플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늦게나마 시작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더는 없는데요. 티끌모아 리플 챌린지라고 매주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챌린지가 이어져서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멋진 트레이더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길고 긴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